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윤정숙은 새벽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부엌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켜지는 소리와 함께 67년을 살아온 여자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제삿날이면 언제나 그랬다. 몸이 먼저 기억했다. 알람도 필요 없었다. 40년 동안 반복된 새벽은 이제 그녀의 생체 시계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젯밤 준비해둔 재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나물 5가지, 생선 2마리, 고기, 두부, 버섯, 과일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보니 23가지였다. 정숙은 재료를 하나씩 꺼내 싱크대 옆에 늘어놓았다. 도마 위로 시금치가 올라갔고 그녀의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다. 도드득, 도드득.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다. 또 제사네. 부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짙은 남색이었다. 별 몇 개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예쁘다는 생각도 잠깐, 정숙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물을 깎았다. 감자를 삶고 도라지를 무쳤다. 손목이 저릿했다. 지난주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지셨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을 쉬게 할 수는 없었다. 오늘도 내일도 제사가 있는 한 부엌 불 앞에 서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마치 자신이 40년 전 그 젊은 새댁일 때와 지금이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도마, 똑같은 칼, 똑같은 냄비. 바뀐 건 냉장고가 좀 더 크고 조용해진 것뿐이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 흰머리가 성성해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사만큼은 맏며느리가 책임져야 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정숙이 28살 이 집에 처음 시집왔던 날부터 들었던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엄격했다. 제사상 하나하나의 규칙이 있었고 그 규칙을 어기는 건 용납되지 않았다. 생선 머리는 동쪽으로 향해야 해. 홍동백서 알지?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이야. 조유리 씨, 대추밤 배감 순서 맞춰. 정숙은 그 말들을 공책에 적어가며 외웠다. 마치 시험 공부를 하듯이.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가르치는 일엔 익숙했지만 배우는 입장이 되니 숨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한 번 실수하면 한숨을 쉬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 한숨 소리가 칼날보다 더 아팠다. 남편 박도영은 늘 무심했다. 제사 준비로 밤을 새워도 그는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그건 내 몫이지. 나는 절만 하면 돼. 정숙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손목을 붙잡고 다시 칼을 잡았다. 분노도 서러움도 모두 칼질 소리 속에 묻혔다. 도드득, 도드득. 그 소리만이 그녀의 진짜 목소리였는지도 몰랐다. 결혼 초 정숙은 남편에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다. 왜 제사는 꼭 며느리가 다 준비해야 해요? 함께 하면 안 돼요? 남편은 그때 TV를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표정은 무덤덤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왔어. 너도 이제 이 집 사람이니까 따라야지. 그 말에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이해한다는 말보다 그저 원래 그래 왔다는 말이 이 집의 법이었다. 종갓집 큰며느리. 그 이름은 영광이 아니라 족쇄였다. 친정 어머니는 결혼 전에 말했다. 종가 들어가면 고생 좀 하겠구나. 하지만 내가 잘 해낼 거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몰랐다. 고생 좀이라는 말이 40년을 의미하는 줄은. 아니, 어쩌면 평생을 의미하는 줄은. 정숙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좋았다. 교실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선생님 하고 불렀다. 그 목소리가 좋았다. 칠판 앞에서 분필을 들고 글씨를 쓸 때 정숙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다시 며느리가 되었다. 교단 위의 선생님이 아니라 부엌 앞에 그림자가 되었다. 은퇴한 지 7년이 지났다. 아이들이 그립기도 했지만 정숙은 은퇴 후 조금은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했다.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웃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은 고스란히 정숙의 몫이 되었다. 오히려 더 바빠졌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함께 준비라도 했지만 이제는 혼자였다. 조상님을 모시는 일인데 정성을 다해야지. 남편의 말은 언제나 똑같았다. 하지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늘 정숙뿐이었다. 시동생들은 제삿날 와서 절만 하고 갔다. 시누이들은 과일 한 봉지 들고 와서 언니 고생 많아요 한마디 남기고 사라졌다.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았다. 제사 준비는 전쟁이었다. 이틀 전부터 시작되는 장보기, 하루 종일 걸리는 음식 준비, 밤을 새워 다듬고 삶고 볶고 지지는 일.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설거지와 정리.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부어올랐다. 하지만 누구 하나 수고했어라고 말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정숙은 도라지 무침을 그릇에 담으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조상님? 가족? 아니면 그저 종갓집 큰며느리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답은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였다. 정숙은 재빨리 앞치마를 매만지고 표정을 정리했다. 남편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벌써 다 했어? 아직 멀었어요. 생선 구워야 하고 전도 부쳐야 하고 그래. 수고해. 나는 씻고 올게.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욕실로 향했다. 수고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정숙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생각할 틈도 없었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움직였다. 칼을 잡고 냄비를 들고 불을 켰다. 40년 동안 그래왔듯이 내가 조상님을 모시려던 게 아니라 결국 내 자유를 묻어왔구나. 정숙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말은 새벽 공기 속으로 스르르 녹아 사라졌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듣는 사람은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메아리 쳤다. 작지만 선명하게. 생선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창밖은 어느새 밝아지고 있었다. 하늘이 회색빛에서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어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에게 그 하루는 또 다른 반복일 뿐이었다. 정숙은 생선을 뒤집으며 문득 어제 며느리 보라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그때 손을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는 몸조리나 잘해. 보라는 임신 8개월이었다. 배가 불러 움직이기도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보라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그 눈빛이 불편했다. 왜일까? 고마워야 하는데 왜 불편한 걸까? 아마도 그건 자신이 4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배려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도 그녀에게 도와줄까요? 라고 묻지 않았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보라는 물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정숙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아, 나는 지금까지 도움을 청할 수조차 없었구나. 제사상 차림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23가지 음식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상을 한번 둘러보았다. 완벽했다. 시어머니가 보셨어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하지만 그 완벽함이 자랑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다. 이 완벽한 상을 차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잃었을까? 새벽 8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시동생들, 시누이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두 말끔한 옷을 입고 나타났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언니, 올해도 역시 맛있겠어요. 그들의 인사는 가벼웠다. 정숙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남편이 제일 먼저 절을 올렸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조상님께 감사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정숙은 알 수 없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마음속은 여전히 먼 나라였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나눌 때 정숙은 부엌 구석에 앉아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감정. 제사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윤정숙의 손목은 여전히 욱신거렸다.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지만 아침이 되면 통증은 그대로였다. 거울 앞에 서서 손목을 주무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그만하라고.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쉴 수가 없었다. 다음 달이면 또 제사였다. 시할아버지 기일이 돌아왔다. 정숙은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1년에 몇 번이나 되는 걸까? 세어보니 5번이었다. 명절 2번, 기일 3번. 그 외에도 집안 모임이며 제사 연습이며 결국 1년 내내 제사를 위해 살고 있는 셈이었다.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며느리 보라가 부엌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배가 많이 불러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 보였다. 정숙은 재빨리 손을 뒤로 감추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이런 일 알 필요 없어. 보라는 잠시 망설이다 한 발 더 들어왔다. 요즘은 제사도 가족이 다 같이 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정숙은 그 말에 손을 멈췄다. 배우고 싶다고? 40년 전 자신도 그런 말을 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마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배워야만 했으니까.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으니까. 하지만 보라의 말투는 달랐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요즘은 그렇게들 하나 봐. 하지만 우리 집은 아직. 정숙은 말끝을 흐렸다. 우리 집은 아직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다 멈췄다. 왜 그렇지 않은 걸까? 누가 그렇게 정한 걸까?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이 집의 어른은 자신이었다.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규칙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진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보라의 눈빛이 맑았다. 정숙은 그 눈을 마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왜일까? 고마운 마음보다 불편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
혹시 자신이 4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일들이 부질없어 보일까봐? 아니면 자신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가. 내가 이런 일 알 필요 없어. 정숙은 결국 같은 말을 반복했다. 보라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정숙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왜 저렇게 말했을까?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정말로는 고맙다고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거절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들 민수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다. 엄마, 손목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정숙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이 정도야 뭐. 나이 들면 다 이래. 하지만 남편 박도영은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손목이 아프면 쉬어야지.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정숙은 숟가락을 든 채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말이 참 이상했다. 쉬라고 하면서 정작 제사 준비를 누가 할 건지는 묻지 않았다. 쉬라는 말만큼 공허한 위로가 또 있을까?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떠입에 넣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아버지, 요즘은 제사도 남자들이 같이 준비한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지.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우리 방식? 그게 대체 뭘까? 며느리 혼자 고생하는 게 방식인가?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여보, 나 다음 달 제사 땐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정숙은 용기를 내서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부탁이었다.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도와주긴 뭘 도와줘? 제사는 원래 여자가 음식 준비하고 남자가 절하는 거잖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얘는 바뀌면 안 돼. 예. 그 한 글자가 정숙의 가슴을 눌렀다. 예의를 지키는 건 중요했다. 하지만 예의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옳은 걸까? 정숙은 묻고 싶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예의에 나는 포함되어 있냐고. 내 몸과 마음은 예의 밖에 있는 거냐고. 저도 힘들어요.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회사 다닐 때 힘들었어. 근데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집안일은 내 일이고 바깥일은 내 일이었잖아. 정숙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은퇴했잖아요. 근데 저는 은퇴가 없네요.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민수와 보라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집안일에 무슨 은퇴가 있어?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다. 40년 동안 참아온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정숙은 그것을 꾹 눌러 삼켰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보라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제가 닦을게요. 됐어, 가서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보라는 정숙의 손에서 수세미를 가져갔다.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만 흘렀다. 한참 후 보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보기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정숙은 그릇을 헹구다 말고 보라를 바라보았다. 보라는 진지한 표우로 말을 이었다. 제사는 좋은 거잖아요. 조상님을 기리고 가족이 모이는 거. 근데 한 사람만 힘들면 그게 좋은 걸까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서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옛날엔 어쩔 수 없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달라요. 제 친구들은 남편이랑 같이 제사 준비해요. 시부모님도 함께 하시고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보라의 말이 맞았다. 정숙도 그걸 알고 있었다. TV에서도 신문에서도 요즘은 그렇게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달랐다. 특히 이 집에서는, 이 집의 공기는 4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정숙 자신이 그 공기를 바꿀 용기가 없었는지도 몰랐다. 그래도 이 집은 종가잖아. 규칙이 있어. 정숙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라는 고개를 저었다. 규칙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게 규칙이라면 그 규칙은 잘못된 거예요. 정숙은 그 말에 놀라 보라를 바라보았다. 잘못된 규칙?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규칙은 그냥 따르는 거라고 생각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어요. 보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숙은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행복할 권리. 정숙은 그동안 그런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의무만 생각했지, 자신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고마워, 보라야. 정숙은 겨우 그 말을 꺼냈다. 보라는 웃으며 정숙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정숙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 40년 동안 혼자였던 것 같았는데 이제 곁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소리였다. 남편은 아무 고민 없이 잠들어 있었다. 정숙은 그 모습이 부러웠다. 자신은 밤마다 뒤척이며 내일을, 다음 주를, 다음 달을 걱정하는데 남편은 그저 잠들면 그만이었다.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 밤하늘을 본 적이 없었을까? 언제부터 별을 세어본 적이 없었을까? 정숙은 자신의 삶이 너무 좁았다는 걸 깨달았다. 부엌과 안방을 오가는 삶. 제사 준비와 설거지로 채워진 삶.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제사 준비 분담, 며느리 제사 스트레스, 종가 제사 개혁. 여러 기사가 떴다. 정숙은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댓글에는 공감의 말들이 가득했다. 저도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도 바꾸고 싶어요. 정숙은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며느리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 가족이 함께 제사를 준비하고, 남편이 요리를 배우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놓아주고 있었다. 가능한 일이었다. 용기만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여보, 우리 제사 방식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남편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정숙을 바라보았다. 또 그 얘기야?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평생 해오던 대로 하면 돼.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평생 해왔으니까 이제 바꿔야죠. 저도 이제 늙었어요. 더 이상 혼자 못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제사를 안 지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안 지내자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당신도 준비하고 아들도 돕고 며느리도 함께하고. 그게 진짜 가족 아닌가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제사는 원래 여자 일이야.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 요리를 배우면 되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숙의 말에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70 먹은 노인한테 지금 요리를 배우라고? 말이 돼? 정숙은 조용히 웃었다. 저는 28배 배웠어요. 70도 늦지 않아요.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시동생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다. 정숙은 용기를 내서 말했다. 제사 준비를 앞으로는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막내 동서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알아요? 배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정숙이 말했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둘째 동서가 말했다. 형님이 지금까지 잘해오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정숙은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다. 잘해왔다고? 잘해온 게 아니라 참아온 거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정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혼자 하기 힘들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누이 하나가 말했다. 그럼 조카 며느리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보라 씨 건강하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보라는 임신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보라한테 제가 겪은 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곧 시동생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제사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큰 집에서 준비하는 거.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당연하게 여길까?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옛날 사진을 보았다.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다. 28살 갓 결혼했을 때였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뭘 알았더라면 뭐가 달라졌을까? 결혼을 안 했을까? 아니, 그랬을 리 없었다. 사랑했으니까. 남편을, 이 가족을. 다만 정숙은 몰랐다. 사랑한다는 것과 희생한다는 것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걸. 가족을 위한다는 것과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다르다는 걸. 집에 돌아와 보니 부엌이 어질러져 있었다. 남편이 라면을 끓여 먹은 모양이었다. 냄비는 그대로, 그릇도 그대로 싱크대에 놓여 있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였다. 손이 저절로 냄비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오늘은 안 해. 정숙은 그렇게 중얼거리고 부엌을 나왔다. 처음이었다. 설거지를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시원한 기분도 들었다. 작은 반항이었지만 정숙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제사 전날 밤이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윤정숙은 눈을 떴지만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고 허리는 뻐근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일어나야 해.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있던 얼룩이었다. 정숙은 문득 생각했다.
나도 저 얼룩처럼 지워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이 집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평온한 소리였다.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만큼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다. 남편의 세상에는 고민이 없어 보였다.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누군가 다 해주니까. 5시 30분이 되어서야 정숙은 겨우 몸을 일으켰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마치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부엌 불을 켰다. 차가운 형광등 빛이 공간을 밝혔다. 냉장고를 열었다. 준비해둔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다. 나물, 고기, 생선, 과일. 정숙은 생선을 꺼내다 멈칫했다. 생선구이. 시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이었다. 제사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시어머니는 늘 강조했다. 생선구이가 없으면 제사가 아니야.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 생선이 무겁게 느껴졌다. 왜 꼭 내가 구워야 할까? 정숙은 생선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다른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나물을 다듬고 고기를 양념하고 전을 부치고 하나씩 준비해 나갔다. 하지만 생선만은 꺼내지 않았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그냥 자꾸 미루게 됐다. 나중에 하자, 마지막에 하자.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아침 8시가 되었다. 제사상 준비는 거의 끝나 있었다. 나물 5가지, 전 3가지, 탕, 적, 과일. 모든 게 제자리에 놓였다. 하지만 생선구이만 없었다. 정숙은 상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이상하게 속이 후련했다. 뭔가 빠진 게 아니라 뭔가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정숙은 궁금했다. 40년 동안 완벽했던 제사상에 처음으로 빈자리가 생겼다. 그 빈자리가 뭘 의미하는지 정숙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숙은 생선을 올리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들 민수 부부가 먼저 도착했다. 며느리 보라는 배가 불러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정숙은 괜찮다며 웃었다. 하지만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얼굴이 어떨지. 밤새 뒤척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시동생들도 도착했다. 남편의 동생 둘과 그 부인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모두 말끔한 옷을 입고 있었다. 제사를 위해 차려입은 옷이었다. 정숙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옷만 갈아입으면 되지만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다. 형님,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시동생들이 인사를 건넸다. 그 말이 예전에는 위로처럼 들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공허하게 들렸다. 수고했다는 말만으로 뭐가 해결되는 걸까? 40년 동안 수고했다는 말만 들으며 살았는데 정작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제사 시간이 되었다. 모두 제사상 앞에 모였다. 남편이 제일 먼저 절을 올리려 하다가 상을 보며 표정이 굳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눈치를 챘다. 뭔가 빠져 있다는 걸. 시동생 중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 생선구이가 없는데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쏠렸다. 무겁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정숙은 그 시선들을 견뎌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남편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여보, 생선은요?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깜빡했어요. 깜빡했다? 사실은 의도적으로 안 한 건지, 정말 깜빡한 건지, 정숙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였다. 생선구이가 없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빠진 것이었다.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깜빡했다고? 제사에 생선구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나가서 사올까요? 며느리 보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다. 이미 제사 시간이었다.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평생 해오던 걸 왜 오늘 깜빡해? 정숙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해왔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평생 해왔으니까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미안해요. 정숙은 작게 말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남편은 제사를 진행하라고 손짓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미 시간은 흘렀고 가족들은 모여 있었다. 생선 없는 제사상 앞에서 절이 시작되었다. 정숙은 절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시아버지 영정 사진이 보였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정숙은 문득 생각했다. 시아버지는 정말 생선이 없다고 화를 내실까?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시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음식을 집었다. 시누이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생선구이가 빠지다니.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 말에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그렇게 중요하면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조상님께 성의가 없다는 게 말이 돼?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와 정숙의 가슴을 찔렀다. 성애. 정숙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은 새벽 5시부터 쉬지 않고 일한 손이었다. 손목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은 베인 자국이 있었다. 성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정숙을 바라보았다. 그래, 성이. 제사는 마음을 다해서 지내는 거야. 생선 하나가 빠지면 그게 무슨 제사야?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참으려고 했다. 40년 동안 그래왔듯이.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럼 당신이 새벽에 나가서 장 봐요.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남편은 눈을 크게 떴다. 정숙이 이렇게 말대꾸한 건 처음이었다. 시동생들도 숨을 죽였다. 정숙은 계속 말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서 있어 봤어요? 그건 내 일이잖아. 남편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정숙은 피식 웃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였다. 제 일이요? 누가 정한 거죠? 하늘이요? 조상님이요? 아니면 당신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른 가족들도 침묵했다. 무거운 공기가 식탁을 짓눌렀다. 시동생 하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다음에 잘하시면 되잖아요. 정숙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지친 거예요. 40년 동안 혼자 지쳐온 거예요. 시누이가 나섰다. 그래도 제사상에 빠지면 안 되죠.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예의요? 한 사람한테만 모든 걸 떠넘기는 게 예의예요? 시누이는 입을 다물었다. 정숙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40년이에요. 제가 이 일을 혼자 해온 지 40년이에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누가 도와준 적이 없어요. 당신들은 오기만 하면 됐죠. 절만 하면 됐죠. 밥 먹고 가면 됐죠. 근데 저는요? 저는 이틀 전부터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요리하고 밤새 전을 부치고 제사 끝나면 설거지하고 그게 40년이에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정숙의 말은 사실이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시동생들은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시누이는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며느리 보라가 조용히 일어났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보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모두의 시선이 보라에게 향했다. 보라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제사는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친정은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해요. 아버지도 요리하시고, 오빠도 돕고, 엄마 혼자 하지 않아요. 시동생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요즘 세대 얘기고, 보라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세대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도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니에요. 그 말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어른한테 뭐라는 거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보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더 이상 혼자 힘들어 하시는 걸 볼 수 없어요. 저도 며느리가 될 거고 제 딸도 언젠가 누군가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요. 정숙은 보라를 바라보았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만 흘렀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정숙은 앞치마 끈을 풀었다. 손이 떨렸다. 앞치마를 식탁 위에 놓았다. 그 앞치마는 40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앞치마, 이제 벗을래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제사는 지낼 거예요. 하지만 혼자는 안 해요. 다 같이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말도 안 돼. 종가에서 제사를 안 지내. 남편이 소리쳤다.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내고 싶으면 같이 해요. 저만 하는 제사는 이제 끝이에요. 시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누이들은 입을 떡 벌렸다. 이런 정숙을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정숙이 처음으로 선을 그은 것이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시동생이 달래듯 말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고요? 40년 동안은요? 시동생은 할 말을 잃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나갈게요. 당신들끼리 마저 드세요. 어딜 가려고? 남편이 소리쳤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밖은 환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정숙은 눈을 가늘게 떴다. 눈부셨다. 오랜만에 느끼는 햇살이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느끼는 햇살이었다.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한 발 한 발.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공원이 보였다. 정숙은 벤치에 앉았다. 숨이 가빠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정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울렸을 때 정숙은 전화를 껐다.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새소리만 들렸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발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눈을 떴다. 며느리 보라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 보라는 정숙 옆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지 않았다. 하지만 윤정숙의 발걸음은 느렸다. 보라가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춰주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정숙은 걸으면서 생각했다.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남편은 화를 낼까? 시동생들은 뭐라고 할까? 무섭지 않으세요? 보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무섭지. 하지만 참는 게 더 무서웠어. 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계속 말했다. 40년 동안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더 무서웠어. 이제는 나를 찾고 싶어.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이 보였다. 정숙은 잠시 멈춰섰다. 손잡이를 잡으려다 말았다. 보라가 정숙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옆에 있어요. 그 말이 힘이 됐다.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시동생들은 이미 돌아간 것 같았다. 남편만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남편은 보고 있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숙이 들어서자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표정은 복잡했다. 화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미안한 것 같기도 했다. 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다. 정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보라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둘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숙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남편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숙은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먼저 사과한 건 처음이었다. 아니, 사과라는 걸 해본 적이 있었나? 정숙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남편은 계속 말했다. 4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 못했어.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화를 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해야 할까?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나간 뒤에 동생들이랑 얘기했어. 다들 미안하다고 하더라.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보았다.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는. 정숙은 피식 웃었다. 앞으로요?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숙은 계속 말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어요. 정말로요. 알아. 이제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정숙은 처음으로 남편이 작아 보였다. 언제나 당당하고 무심했던 남편이 지금은 초라해 보였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여보 앉아. 남편이 소파를 가리켰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앉았다.
남편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남편은 말을 이어갔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어. 당신이 하는 일을.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역할이요? 저는 사람이에요. 역할이 아니라.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당신은 사람이야. 내 아내고, 우리의 엄마고, 그리고 윤정숙이라는 사람이야. 정숙은 그 말에 울컥했다. 윤정숙. 그 이름을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을까? 며느리, 아내, 엄마로만 살았지. 윤정숙으로 산 적이 있었나? 당신이 나간 뒤에 부엌에 가봤어. 남편이 말했다. 설거지거리가 엄청나더라. 냄비, 그릇, 프라이팬. 산더미 같더라. 그걸 보고 생각했어. 당신이 매번 혼자 이걸 다 했구나. 새벽부터 밤까지.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남편은 계속했다. 설거지 좀 해볼까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 40년 동안 그랬어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매일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또 준비하고. 제사 때는 더 심했죠. 이틀씩 밤을 새우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뭐가 달라지게 할까? 정숙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남편이 이제야 알았다는 게 다행이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단 나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남편이 물었다.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사 준비도 집안일도. 당신만 하라는 게 아니라 다 같이요. 아들도 며느리도 우리도.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요리를 못하는데. 정숙은 작게 웃었다. 배우면 돼요. 저도 28배 배웠어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배워볼게. 그 말이 진심인지 정숙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보겠다는 뜻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8시였다.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부엌에 서 있었다. 냄비를 들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정숙은 놀라서 물었다. 뭐 하는 거예요? 라면 끓이려고. 정숙은 웃음이 나왔다. 남편이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 낯설었다. 서툴렀다. 물을 너무 많이 부었다가 버리고 스프를 찾느라 서랍을 뒤적거렸다. 정숙은 옆에서 지켜보았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남편이 스스로 해보도록. 됐어? 정숙이 물었다. 남편은 자신없게 대답했다. 모르겠어. 맛봐줄래? 정숙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다. 짰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괜찮아요.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처음 해봤어. 어려운 줄 몰랐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다. 맛있지는 않았다. 면도 퍼졌고 국물도 짰다. 하지만 정숙은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 같았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것 같았다. 다음 제사 때는 내가 장 보러 갈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응. 같이 가자. 뭘 사야 하는지 가르쳐줘.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며칠 후 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보라와 함께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오히려 좋아. 민수는 안도의 표를 지었다. 다음 제사 때는 제가 도울게요. 요리 배울게요. 내가? 정숙은 놀라서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보라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보라가 웃으며 말했다. 오빠가 요즘 부엌에 자주 들어가요. 칼질도 배우고. 정숙은 뭉클했다. 아들이 잘하고 있었다.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제사는 우리 다 같이 준비해요. 보라가 말했다. 아버님도 오빠도 저도. 어머니 혼자 하지 마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다 같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신기했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다. 다 같이. 혼자가 아니라.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남편은 주말마다 마트에 갔다. 처음엔 서툴렀다. 뭘 사야 할지 몰라 정숙에게 계속 전화했다. 무는 어디 있어? 나물은 뭘 사야 돼? 정숙은 웃으며 하나씩 알려줬다. 아들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칼질부터 시작해서 나물 무치는 법, 전 부치는 법까지. 보라가 옆에서 도와줬다. 둘이 부엌에서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정숙은 흐뭇했다. 이런 모습이 당연한 건데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 달 제사 때 내가 생선 좀 구워볼까? 정숙은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응. 어려워 보이진 않던데. 보라한테 물어봤어. 정숙은 웃음이 났다. 좋아요. 한번 해봐요. 제사 전날 온 가족이 모였다. 남편은 시장에서 사온 재료를 꺼냈다. 아들은 칼을 들고 물을 깎았다. 보라는 나무를 다듬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행복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 준비가 행복했다.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들이 물었다. 정숙은 옆으로 가서 봤다. 응,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얇게 썰어. 아들은 열심히 칼질을 했다. 서툴렀지만 진지했다. 남편은 생선을 씻고 있었다. 물이 튀어 앞치마가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여보, 생선 양념은 어떻게 해? 남편이 물었다. 정숙은 옆으로 가서 알려줬다. 소금 조금, 후추 조금. 그리고 이렇게 문질러. 남편은 조심스럽게 따라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70세 남자가 생선 양념을 하고 있었다. 늦었지만 하고 있었다. 부엌이 북적거렸다. 예전에는 정숙 혼자였던 공간이 이제는 가족으로 가득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빠, 그거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래. 이거 빼야 하나? 아빠 귀여워.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밤이 깊어갔다. 음식이 하나씩 완성됐다. 나물, 전, 탕, 적. 그리고 생선구이. 남편이 구운 생선이 접시에 담겼다. 모양은 좀 이상했다. 한쪽이 좀 탔다. 하지만 남편은 뿌듯한 표정이었다. 처음 치고는 괜찮지?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했어.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함께 했다. 정숙이 지시하면 가족들이 음식을 날랐다. 나물은 여기, 생선은 저기. 모두 진지하게 들었다. 상이 완성됐다.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좀 삐뚤었고 어떤 음식은 모양이 이상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가족의 손길이 담긴 상이었다. 제사를 지냈다.
모두 함께 절을 올렸다. 정숙은 절을 하며 생각했다. 시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거라고. 더 이상 며느리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안 보셔도 될 거라고.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거라고. 음복 시간이 되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남편이 생선을 집으며 말했다. 이거 내가 구웠어. 맛봐봐. 민수가 한 입 먹고 웃었다. 아빠, 맛있는데요? 진짜. 남편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다행이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이 피었다. 다음에는 내가 전 부쳐볼게요. 저는 탕 끓이는 거 배울래요.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 정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정숙이 일어서려 하자 남편이 말했다. 앉아 있어. 우리가 할게. 아들과 보라도 일어났다. 셋이서 부엌으로 갔다. 정숙은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부엌에서 물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보라가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잠시 후 따뜻한 커피가 나왔다. 정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했다. 아니, 어쩌면 달콤한 건 커피가 아니라 이 순간이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예뻤다. 정숙은 오랜만에 노을을 제대로 본 것 같았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부엌에서 허리 굽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노을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 생각 있으세요? 보라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뭐 하고 싶으신 거요? 이제 시간도 생기셨잖아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하고 싶은 게 뭐였더라? 너무 오래 묻어뒀던 질문이라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서해. 해볼까 싶어.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옛날부터 관심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어. 보라는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등록하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정숙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보라를 바라보았다. 정말? 네,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셔야죠. 어머니 인생.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정숙은 그동안 며느리 인생, 아내 인생, 엄마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윤정숙의 인생은 살아본 적이 없었다. 이제는 살아보고 싶었다. 늦었지만 며칠 후 정숙은 동네 문화센터에 서예 수업을 신청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떨렸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정숙은 빈자리에 앉았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정숙의 삶도 함께 바뀌었다. 서예 수업은 계속 다니고 있었다. 처음에 서툰 붓글씨는 이제 제법 모양을 갖췄다. 선생님은 정숙의 발전 속도에 놀라곤 했다. 정숙 씨, 소질이 있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뿌듯했다. 67년을 살고 나서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것이다. 손녀 지우가 놀러왔다. 6살 아이는 할머니 방을 구경하다 벽에 걸린 서예 작품을 발견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쓴 거예요? 응, 할머니가 요즘 배우고 있어. 와, 예뻐요. 지우의 순수한 감탄에 정숙은 웃음이 났다. 지우야, 할머니가 하나 가르쳐 줄까? 정숙은 붓과 종이를 꺼냈다. 지우는 신기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정숙은 지우의 작은 손을 잡고 붓을 쥐어줬다.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천천히.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붓을 움직였다. 종이 위에 삐뚤한 선이 그어졌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행복이야. 우리가 쓴 건 행복.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정숙은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자신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꿈을 꾸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지우야, 할머니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정숙은 지우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나중에 커서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며느리가 되더라도 너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 지우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정숙은 지우를 꼭 안았다. 따뜻했다.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정숙의 첫 번째 큰 시험대였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장을 봤을 시기였다. 하지만 정숙은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가족 회의를 열었다. 이번 추석은 어떻게 준비할까? 정숙이 물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남편, 아들, 며느리까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시장은 내가 갈게. 리스트 만들어줘.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민수가 말했다. 저는 전 부치는 거 할게요. 유튜브 보고 연습했어요. 보라도 거들었다. 저는 나물 담당할게요. 어머니가 레시피 알려주시면 돼요. 정숙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뭉클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음식 가짓수도 줄이자. 정숙이 제안했다. 20가지는 너무 많아. 10가지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 조상님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중요한 건 마음이지, 개수가 아니니까. 그 말에 정숙은 놀랐다. 예전에 남편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다. 변했다. 정말로 변하고 있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남편도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통했다. 추석 전날이 되었다. 온 가족이 부엌에 모였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남편은 시장에서 사온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거 맞지?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잘 샀어요. 당신 이제 프로네. 민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 앞에 섰다. 엄마, 불은 중불로 해야 하죠? 응, 그리고 기름은 조금만. 민수는 조심스럽게 부침개를 붙였다. 첫 장은 좀 탔다. 아, 실수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괜찮았다.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보라는 나무를 묻히고 있었다. 정숙이 옆에서 알려줬다. 참기름을 이렇게 넣고 소금은 조금씩 맛보면서. 보라는 진지하게 들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어때요? 정숙이 맛을 봤다. 완벽해. 너 재능 있다. 부엌이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예전에 긴장되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 요리하며 이야기하고 웃었다. 아빠, 그거 너무 두껍게 썰었어요. 그래. 다시 해야 하나? 괜찮아요. 그냥 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부엌이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가 되었다.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다. 정숙은 문득 깨달았다. 이게 진짜 제사 준비구나. 가족이 모여 함께 만들고, 함께 웃고, 함께 기억을 쌓는 것. 밤이 깊어갔다. 음식이 하나씩 완성되었다. 예전처럼 20가지는 아니었다. 10가지. 하지만 충분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았다. 각 음식에 가족의 손길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고른 재료, 아들이 부친 전, 며느리가 무친 나물, 그리고 정숙이 끓인 탕. 수고했어요, 여러분.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수고하셨어요. 근데 예전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같이 하니까. 보라도 동의했다. 맞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정숙은 그 말이 고마웠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 준비가 힘들지 않았다. 아니, 힘든 건 같았지만 기쁨이 더 컸다. 함께여서 기뻤다. 혼자가 아니어서 행복했다. 추석 당일 아침 제사를 지냈다. 상은 예전보다 단촐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가족 모두가 준비에 참여했기에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다. 절을 올릴 때 정숙은 시부모님 영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되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남편이 먼저 음식을 집으며 말했다. 이거 민수가 부친 거지? 맛있네.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숙도 나물을 집었다. 보라 씨가 무친 거 정말 맛있어. 나보다 잘하는데? 보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정숙은 보라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이렇게 못 바뀌었을 거야. 보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야말로 용감하세요. 변화를 시작하신 건 어머니잖아요. 설거지를 시작하려는데 남편이 말했다. 당신은 쉬어. 우리가 할게. 정숙은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혼자 다 할 거예요? 아니, 셋이서. 민수야, 보라 씨 가자. 셋이서 부엌으로 향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았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제사 끝나고 쉬는 게 처음이었다. 부엌에서 물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빠, 그릇 깨질라 그래요. 조심하는데? 너나 잘해. 하하, 아빠 귀여워.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다. 지우가 할머니 옆에 왔다. 할머니, 왜 웃어요? 응. 할머니가 웃고 있었어? 네, 엄청 환하게. 정숙은 지우를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서. 며칠 후 정숙은 서예 선생님께 한 작품을 보여드렸다. 함께라는 글자였다.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필체였다. 선생님이 감탄했다. 정숙 씨,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제 전시회 나가셔도 되겠는데요? 정숙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67세에 시작한 취미가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다. 붓을 잡을 때마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먹향을 맡을 때마다 자유로웠다. 정숙은 이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동네 카페에 들렀다. 친구 몇 명과 약속이 있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이었다. 서예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정숙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한 친구가 말했다.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가요? 요즘 좀 행복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다른 친구가 물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제가 저를 찾았어요. 67년 만에.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숙의 표정을 보고 알았다.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정숙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놨다. 40년 동안 혼자 제사를 준비했던 이야기, 생선 한 마리 때문에 일어난 반란, 그리고 지금의 변화까지. 친구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정숙 씨, 용감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한 친구가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40년이 걸렸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결심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걸으며 생각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시작한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정숙은 놀랐다. 여보, 뭐 해요? 저녁. 당신 늦을 것 같아서. 정숙은 부엌으로 갔다.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다. 냄새가 좋았다. 맛있겠다. 정숙이 말하자 남편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가? 맛있으면 좋겠다. 정숙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70세의 남자가 처음으로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서툴지만 열심이었다.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남편이 보여주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는 좀 짰다. 하지만 정숙은 맛있게 먹었다. 맛있어요. 진짜? 네, 진심이에요.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다음에는 더 잘할게. 당신 고마워요. 정숙이 갑자기 말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쉽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숙을 바라보았다. 나도 미안해. 40년 동안 당신 힘든 거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늦었지만 그래도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둘 다. 남편도 정숙의 손을 꽉 잡았다. 앞으로 더 잘할게. 약속해. 그날 밤 정숙은 서재에 앉아 붓을 들었다. 새 작품을 쓰고 싶었다. 종이를 펼치고 먹을 갈았다. 붓에 먹을 묻히고 생각했다. 무슨 글자를 쓸까? 한참을 고민하다 붓을 움직였다. 시작. 삐뚤지 않았다. 정숙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자신 있게 획을 그었다. 시작. 67세의 시작. 늦은 게 아니라 딱 맞는 시기였다. 정숙은 그 글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손녀 지우가 또 놀러 왔다. 이번에는 질문이 있었다. 할머니, 제사가 뭐예요? 정숙은 지우를 무릎에 앉히며 설명했다.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정숙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거야. 그럼 재밌겠다. 지우가 환하게 웃었다. 정숙은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맞아, 제사는 재밌는 거야. 힘든 게 아니라.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 그게 제사의 진짜 의미였다. 지우야, 다음 제사 때 같이 할래? 정숙이 물었다. 네, 저도 할래요. 그래, 우리 지우도 나물 무치는 법 배워보자.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지우는 신나서 손뼉을 쳤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악순환은 끝났다. 지우는 자신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더 흘렀다. 겨울이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다. 그냥 함께 저녁을 먹고 싶어서 모인 것이었다. 정숙은 식탁을 바라보며 행복했다. 남편, 아들, 며느리, 손녀 모두 웃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보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보라에게 집중됐다. 보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딸이래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딸? 네, 건강하대요.
정숙은 보라를 꼭 안았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보라도 정숙을 안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이 아이는 행복하게 키울게요. 자기 꿈을 꾸며 살도록 할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 흘렀다. 그날 밤 정숙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예뻤다. 정숙은 별을 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도 저 별처럼 빛날 수 있을까? 67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시작하는 것 같았다. 뭐해? 남편이 뒤에서 다가왔다. 별 보고 있어요. 춥지 않아? 괜찮아요. 남편은 정숙 옆에 섰다. 둘은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여보. 정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행복해요. 지금. 남편은 정숙을 바라보았다. 나도. 둘은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따뜻했다. 다음 날 정숙은 서예 작품 하나를 완성했다. 지금까지 쓴 것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었다. 글자는 이러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전통은 희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이었어요. 정숙은 그 작품을 거실에 걸었다. 가족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와 그 작품을 보았다. 한참을 가만히 서서 읽었다. 그리고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은 글이야. 제 진심이에요. 정숙이 대답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을 안았다. 말은 없었지만 통했다.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숙은 친구들과 전시회에 갔다. 서예 전시회였다. 다양한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정숙은 작품들을 하나씩 감상했다. 각 작품마다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저도 언젠가 전시회 해보고 싶어요. 정숙이 친구에게 말했다.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 수 있어요. 정숙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기대됐다. 미래가 기대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꽃집에 들렀다. 튤립 한 다발을 샀다. 집에 가져와 거실 테이블에 꽂았다. 예뻤다. 남편이 퇴근해서 꽃을 보고 물었다. 무슨 날이야? 아니요. 그냥 예뻐서.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메뉴는 간단했다. 김치찌개와 밥. 하지만 맛있었다. 가족이 함께여서 맛있었다. 식사 후 민수가 말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정숙과 아들이 함께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를 하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행복해. 우리 가족이 변해서.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진작 깨달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잖아. 엄마, 사랑해요. 민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정숙은 놀랐다. 아들이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였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숙은 울컥했다. 나도 사랑해, 민수야. 어머니와 아들은 부엌에서 안았다. 설거지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정숙의 서예 실력은 더 늘었다. 선생님은 정숙에게 소규모 전시회에 참여해보라고 권유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정숙은 고민하다 수락했다. 전시회 준비를 하며 정숙은 작품을 골랐다. 시작 함께, 행복, 평화. 그동안 쓴 작품들이었다. 각 작품마다 정숙의 여정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이 작품들을 보며 말했다. 정숙 씨 작품은 특별해요. 마음이 느껴져요. 전시회 당일 가족들이 모두 왔다. 남편, 아들, 며느리, 심지어 손녀까지. 정숙의 작품을 보며 모두 감탄했다. 할머니 대단해요. 지우가 소리쳤다. 정숙은 쑥스러웠지만 기뻤다. 가족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고 있었다. 남편이 함께라는 작품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정숙이 다가가자 남편이 말했다.